내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서울행 기차칸에서였다. 기차는 2월의 춥고 캄캄한 어둠 속을 질주하고 있었다. 차 안은 초만원이어서 2인용 좌석엔 세 사람씩 꽉 끼어 앉았고 통로에도 강상회 판매원이 물건 팔기를 포기해야 할 만큼 승객들로 꽉 차 있었다. 나는 좌석에 앉아있는 축이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당한 노력의 결과였다. 전국의 거의 모든 고교 졸업생들이 서울로 몰려가는 이 시기에 지정 좌석이 없는 대신 차비가 비교적 싼 야간 보통 급행 열차의 좌석을 차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 뻔해서 나는 일부러 고향의 기차역에서 타지 않고 버스로 1시간 반이나 달려 그 기차의 시발역까지 가서 탔던 것이다. 시발역에서도 개찰구에서 기차가 서 있는 곳까지 다른 사람들과의 있는 힘을 다한 경주 끝에 겨우 자리를 잡고 앉을 수 있었다. 서울까지 9시간 동안을 서서 가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상당한 노력을 바치고 잡은 자리였기 때문에 나는 가령 노인이라든지 아이를 업은 아낙네 따위의 내가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내 근처에 오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래서 시발역에서부터 나는 잠을 청하는 채 눈을 감고 있었고 실제로 잠깐씩 얕은 잠이 들었다 깨곤 했다. 기차가 새로운 역에 도착할 때마다 나는 확성기 소리와 불빛 때문에 잠이 깬 표정을 지으며 잠깐 눈을 떠서 영명을 알고 나서는 도로 눈을 감아버리곤 했다. 내 바로 곁 통로에 서 있는 사람들과는 되도록 시선이 마주치지 않아야 했다. 시선이 마주치면 그들은 옳다구나 하며 재빨리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학생, 자리 좀 교대할까? 그때 나는 검정색 고등학교 제복을 아직 그대로 입고 있었다. 얼마 전에 졸업식을 치렀기 때문에 고3임을 나타내는 T자 배지는 뗐지만 모교 배지와 이름표는 아직도 목깃과 왼쪽 가슴에 붙인 채였다. 머리칼이 제법 자라있는 머리엔 고교생의 교모도 아직 그대로 쓴 채였다. 모교에 대한 감상적인 정절 이상의 무엇이 나를 인도하고 있었다. 졸업식을 해버렸고 이어서 지망했던 대학의 합격 통지서를 손에 들었다고 해서 재빨리 교복을 벗어버리고 맨머리에 잠바나 양복을 걸치고 어느 틈에 배웠는지 담배를 물고 있는 동창생들만큼 나를 어리둥절하게 하는 것은 없었다. 그들을 음험한 배신자로 보려고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나는 간신히 이렇게 타이를 수 있을 뿐이었다. 열등생으로서 진여했던 고교 시절의 제복이 그들에게는 죄수복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 그들이 다녀야 하게 된 삼류대학의 교복 역시 그들로서는 명예롭게 여겨질 리 없다. 그들은 익명의 옷을 입지 않고서는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어떤가? 나로 말하자면 내가 다음 날부터 다니게 될 서울대학교의 교복을 입지 않는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어쩌면 오로지 그 교복 자체가 지난 수년 동안 코피를 쏟아가며 수험 공부를 해온 유일한 목적이었다. 혹시라도 금년부터 재수없이 대학교에서 교복 착용 제도가 없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할 정도였고 나아가서 금빛 지퍼가 세로로 두 줄 달린 그 감색 윗도리 앞가슴에 왜 이름표를 달지 않게 하는지 몹시 유감스러울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 대학 교복을 나는 입학식 날 아침에야 입을 작정이었다. 입학식
전날까지는 모교의 교복을 그대로 입고 있을 터였다. 그리하여 내가 사랑했고 나를 사랑했던 고교 시절은 대학교 입학식 전날 밤에야 끝이 나는 것이다. 고등학교 제복과 대학교의 제복 사이에 단 하루의 틈도 있을 수 없었다. 단 하루라도 학생인지 공무원인지 상인인지 건달인지 알 수 없는 익명의 사복 차림의 꼴을 나는 결코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을 터였다. 인생의 한 단계가 얼마나 조리 있게 끝났고 또 얼마나 정연하게 시작되려 하는가. 하기야 나 역시 지난 20년 동안 잘도 견디며 살아왔던 초라한 지방 도시로부터의 해방감으로 몹시 들떠 있긴 했다. 어머니가 기찻칸과 서울 그 거리의 쓰리꾼들에 대비하여 팬티자락의 재봉틀로 봉해준 내 허벅다리 맨살에 거북스런 감촉을 주고 있는 돈다발을 바지 위에서 슬그머니 어루만져 확인하곤 할 때마다 그 해방감은 더욱 내 어금니를 간지럽혔다. 물론 그 돈은 대학교 입학금, 등록금, 교복값, 책값, 한 달치 하숙비, 이발값, 교통비 따위로서 어머니가 연필심에 몇 번씩 침을 묻혀가며 빠듯이 계산한 한 푼의 여유도 없는 돈이었으나 어떻든 그 돈은 나만을 위해서 쓸 내 손으로 세어서 줄 내 돈인 것이었다. 그때까지 한 번도 만져본 일조차 없는 많은 액수의 돈을 어머니의 간섭 없이 고스란히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내 해방감을 고조시켰고 내가 성인이 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다.